안녕하세요. 아인슈타인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 보시는 화면은 호갱노노라는 사이트 내에서 순인구 이동 흐름을 본 것인데, 기간은 2018년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019년 2월까지의 순인구 이동을 지역별로 본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용인시는 해당 기간 13,767세대가 순전입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전국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전입해오는 인구수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이동해오는 인구수가 상당함을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 즉 하반기 동안의 인구수의 이동 수는 매우 많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로 전입해가는 인구수의 흐름을 살펴본 것입니다. 매월 그 수가 마이너스입니다. 즉 마이너스란 의미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서울로 전출해가는 인구수보다 서울에서 용인시로 전출해오는, 즉 용인시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더 많음을 의미합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인구수의 양은 상당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에서 같은 도내로 이동해가는 인구의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경기도 용인시에서 경기도로 빠져나가는 인구수보다 경기도 같은 도내에서 경기도 용인시로 들어오는 인구수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의 그 들어오는 인구수의 양이 엄청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4월 8일 주간까지 경기도 용인에 소재하는 아파트 매매 가격 시세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인구수가 늘어남에 따라 시세 흐름도 상승함을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해 7, 8월부터 급등하는 인구수에 비례하여 매매 시세도 급등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 경기도 용인시도 지난해 9.13 대책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시세 흐름이 하락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를 얼마나 많이 거래하는지 그 거래량을 차트로 만들어 본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2018년 3월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용인에 소재한 아파트 거래 건수가 520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수지구가 401건을 차지합니다. 즉 약 77%를 점유하죠. 9월의 경우는, 지난해 9월의 경우는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아파트 거래 건수가 474건입니다. 그 중에서 수지구가 345건으로 약 72.7%를 점유합니다. 이 말은 서울 거주자들이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아파트 거래를 한다 하면 약 70% 이상이 수지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관할구별 평당 평균가 흐름을, 관할동별 평당 평균가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처인구입니다. 수지구입니다. 수지구는 흐름이 좋습니다. 모든 관할동이 같은 폭으로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기흥구입니다. 기흥구는 연두색의 보정동과 빨간색의 구갈동 흐름이 좋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용인시 수지구 관할 동별 평당 평균가의 흐름이 상당히 증가세가 좋음을 보실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시 수지구 관할 동별 소재한 아파트 시세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세 변화는 지난해 9513 대책이 발표되기 전 6개월과 발표된 이후 6개월간의 아파트 단지별 시세 흐름을 살펴보았습니다. 우선 풍덕천을 보고 있는데요. 거의 모든 풍덕천에 소재한 아파트의 단지가 9.13 대책 이전보다 이후가 가격이 증가함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성복동입니다. 성복동도 마찬가지로 성복동에 소재한 아파트 대다수가 상승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엔 죽정동입니다. 죽정동 역시 죽정동에 소재한 거의 대다수의 아파트가 9.13 대책 이전보다 이후가 상승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상현동입니다. 상현동 또한 소재한 아파트의 대다수가 9.13 대책 이전보다 이후가 시세가 오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신봉동입니다. 신봉동 또한 소재한 아파트 대다수가 상승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동청동입니다. 동청동 역시 소재한 아파트의 대다수가 상승했음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용인시 수지구의 적정 수요 대비 입주구 확정된 공급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올해는 적정 수요 대비 약 2.4배 많은 공급 물량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적은 물량이 입주 예정입니다. 20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년에는 적정 수요 대비 아주 적은 물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적정 수요 대비 상당한 물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용인시에 소재한 아파트 전세 시세 하락에 부채질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용인시 분양된 아파트가 어느 정도 미분양이 적체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시다시피 경기도 용인시는 미분양 무덤이라는 호칭으로 한때는 불리기도 했었죠. 현재로서는 상당 부분 미분양분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016년도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 중학교로 평가받는 중학교가 용인시 수지구에는 몇 개가 있고 그리고 그 학교가 어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시 수지구는 주촌동에 소재한 대덕중, 그리고 신봉동에 소재하는 홍청중, 그리고 풍덕청동에 소재하는 정평중과 이연중 이렇게 4개교가 우수 중학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럼 아시다시피 지방교육지원청의 거주지에서 근거리교 순위 배정하는 원칙에 따라 중학교, 해당 중학교, 우수중학교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어느 단지가 현재 투자 매력이 큰지를 사부면 흐름들을 활용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국가학업 성취도 평가에서 우수중학교로 평가받은 이연중학교, 인접한 삼성 7차, 삼성 5차, 푸르지오, 그리고 정평중학교, 인접한 성호 8단지, 주공 9단지, 상록 6단지, 용인 동보 3차 아파트 선정, 사부명 흐름들을 활용하여 어느 단지가 현재 투자 매력도가 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정한 7개 단지의 정보 내용을
요약해 보았습니다. 이제 각 단지의 해당 공급 면적의 과거 시세론을 갖고 사부명 흐름들을 통해 어느 단지가 투자 매력도가 큰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선정한 7개 단지의 과거 시세 흐름을 갖고 사부명 흐름을 통해 어느 단지가 현재 투자 매력도가 큰지를 살펴보기 전에 사부명 흐름도에 대해서 잠깐 설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부명 흐름도는 7개 단지의 과거 시세 흐름, 즉 각 단지의 매매가격 증감값을 X축에 그리고 전세가격 증감값을 Y축에 대입하여 분면의 동서의 중앙에 선을 긋고 우측 상단을 1사부면, 좌측 상단을 2사부면, 좌측 하단을 3사부면, 그리고 우측 하단을 4사부면으로 칭합니다. 1사부면에 속하는 단지들은 매매가격 증감값과 전세가격의 증감값이 다 오르는 인기 있는 단지들이 속하며 2사부면은 전세가격은 증가하나 매매가격이 증가하지 않는, 즉 저평가된 단지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3사부면은 전세가격과 매매가격 모두 증가하지 않는 비인기 지역에 있는 단지들이 속합니다. 그리고 4사부면은 전세가격은 증가하지 않고 매매가격만 증가하는, 즉 과열되는 단지들이 속하는 분면입니다. 이제부터 3개년도 2016년도 4월부터 2019년도 4월까지 3개년도를 6개월 단위로 끊어서 각 단지의 시세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각 단지의 분면에서 흐름을 어느 쪽으로 이동한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특히 1사분면에 있는 단지가 어느 단지인지를 확인해 보셔야 될 겁니다. 삼성 5차 단지의 흐름이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인데요. 삼성 5차가 현재 7개 단지 중에선 제일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용인시 수지구를 살펴보았는데, 이렇게 해서 아파트 각 단지별 투자 매력도가 어느 단지가 높은지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늦은 시간 끝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차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